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현빈입니다. 오늘도 본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독일 폭스바겐과 포르쉐가 방위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한다는 소식 때문에 난립니다. 왜 난리냐면 이 둘이 원래 어떤 회사였습니까? 나치 독일의 군용차라든지 전차 같은 걸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일단 폭스바겐은 창립자부터가 이 사람이잖아요. 히틀러입니다. 정말 잊혀졌으면 하는 역사. 겨우겨우 1996년에 나치 시대 회사의 역사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사과도 하고 보상도 지급하고 하면서 이제야 좀 그 시대의 역사가 희석되게 만들었는데, 이걸 다시 방위산업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죠? 일단 8월 13일 포르쉐 SE가 직접 배포한 이 보도자료를 보면요, 변화하는 지정학적 상황과 증가하는 안보정책 요구 속에서 포르쉐 SE는 방위 및 안보 부문에 상당한 발전 잠재력을 보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첫 단계로 다른 투자자 및 강력한 파트너와 협력하여 방위 분야의 유망기술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어요. 또 로이터 기사에 따르면요, 포르쉐 SE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방위산업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주요 투자 검토 분야는 위성 기반 감시, 정찰 및 센서 시스템, 사이버 보안, 군수 및 보급 시스템, 드론 및 무인 시스템 등이라고 합니다. 이게 방위 산업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전통적인 화포나 장갑차 이런 건 더 이상 현대전의 무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현대 전쟁, 미래 전쟁의 승패는 이런 위성 감시나 드론이나 이런 첨단 기술이 좌우한다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확실히 그런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첨단 방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기존에도 이미 이자르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우주 기술 기업이나 퀀텀 시스템즈 같은 드론 기술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들은 민간용, 군용을 같이 개발하는 기업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민간, 군, 겸용 회사들의 투자 말고 이 순수 방위 산업의 투자로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최대 20억 유로, 우리 돈으로는 3조 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도이치텔레콤과 협력해서 5억 유로 규모의 방위 벤처 캐피탈 펀드를 설립 중이고요. 곧 포르쉐 SE는 이 독일 유럽 가족 기업, 이 패밀리 오피스를 대상으로 디펜스 데이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방위 투자 기회를 연결하는 네트워킹 이벤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들을 다 한 장소에 모아서 이 방위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볼지 논의를 해봅시다 라는 이런 이벤트를 한다는 겁니다. 잠깐만, 이렇게 뭉치시면 좀 위험하죠?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직전에도 1933년 2월 20일에 비밀회의라고 해서 당시 히틀러 국무총리였던 헤르만 게링이 주최한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BMW 다임러에 연관된 빈터 콴트나 아니면 무기제조사 크루프의 대표인 구스타프 크루프 폰 볼렌 운트 할바흐나 이런 사람들 25명을 모아서 이 비밀회의를 하고 여기서 돈을 모금하고, 나중에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나치가 다수 의석을 확보한 다음에는 이 사람들 기업의 군수 계약을 몰아주는 식으로 베네핏을 제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 포르쉐 디펜스 데이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단 군수 관련해서 이 기업가분들이 모이신다는 것 자체가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해 보이는 그림이기는 하네요. 아무튼 포르쉐가 이 본격적으로 군수 산업에 투자하고 이 산업을 성장시키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올리버 블룸의 CEO가 독일 ZDF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군용 차량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해야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때 당시가 이 폭스바겐이 급격하게 어려워질 때였잖아요. 수요가 감소하면서 자동차 공장 2곳은 폐쇄해야 된다라고 할 때였는데요. 이때 포르쉐 카이멘, 박스터, 폭스바겐 티록 이런 걸 생산하는 오스나브리크 공장도 폐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독일 최대 방산업체 이 라인메탈이 이 공장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라인메탈 CEO 아르민 파퍼거가 직접 이 3월 28일에 이 공장을 둘러보더니, 야, 이 공장은 방위 생산에 매우 적합하다. 여기서 바로 탱크, 군용차 생산하면 되겠는데?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미 폭스바겐은 지금 자회사 만트럭 버스를 통해서 라인메탈이랑 군용 트럭 합작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라인메탈 CEO가 폭스바겐 공장까지 와서 둘러보고 이 군용차 생산에 적합하네 라고 말까지 할 정도면, 야, 이거 진짜 둘이서 군용차 만들게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죠. 폭스바겐, 포르쉐가 방위 산업에 진출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동차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포르쉐 SE는 약 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3조 원 가량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폭스바겐의 주식 가치가 떨어진 데에 따른 임페어먼트 때문이에요. 이 임페어먼트는 자산 가치 하락 처리인데요. 포르쉐 SE가 폭스바겐의 대주주잖아요. 이 53% 가량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폭스바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포르쉐 SE도 3조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올해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죠. 지금 폭스바겐 그룹 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동기 대비해서 33%나 감소했습니다. 왜 이렇게 회사가 어려워졌습니까? 지금 판매량을 보면 436만 대,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조금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 판매량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미에서 19%가 늘고 북미에서는 16%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돈 안 되는 작고 저렴한 차가 많이 팔리고 돈 잘 되는 비싼 차는 덜 팔렸다는 소리죠. 그러면 당연히 영업이익은 지금처럼 33%뚝 떨어집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에서도 3% 하락했다고 하는데 포르쉐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28%나 중국에서 판매량이 하락했습니다. 원래 폭스바겐이나 포르쉐는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메이커였죠. 폭스바겐은 중국의 국민차 수준이었고 포르쉐는 중국의 럭셔리층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스포츠카였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중국 브랜드들이 등장하고 이 차들이 지금 폭스바겐의 상품성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포르쉐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죠. 진짜 쉽지 않은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적어도 중국 내에서는 이 중국 차들의 가격, 상품성 이런 것들이 이 독일 차들을 압도하기 때문에 이 둘이 다시 중국에서 재기하기는커녕 잘못하면 철수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아무튼 이런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지금 폭스바겐 그룹 전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 실업 문제를 피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 공장을 돌릴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돌파구로 지금 유력하게 생각하는 게 방위 산업인 거죠.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문 닫을 예정이었던 공장을 문 닫지 않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군용 트럭 같은 거를 좀 생산을 한다고 하면 폭스바겐은 공장도 돌리고 실업자도 안 생기고 일석이조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네, 폭스바겐 포르쉐가 방위 산업에 진출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방위 산업이 뜨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을 할 때부터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 너무 안 쓴다, 너무 미국한테 유전한다 라고 하더니 지금 재선한 뒤에도 나토 회원국이 돈을 안 대면 보호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유럽 국가들은 지금 자의반 타의반으로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방위 산업 붐이 일어났어요. 당장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요, 지금 국방 예산을 크게 늘려서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3.5%까지 늘리겠다고 해요. 이거는 동서냉전 이후로 최대 규모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6% 증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61%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독일 기업 폭스바겐이나 포르쉐는 이 흐름을 보고 지금이니! 라면서 이 사업 다각화 기회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는 지금처럼 뭐 경기가 나빠지거나 경쟁자들이 막 치고 올라오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지갑을 닫아버리지만 방위 산업은 다릅니다. 국가 안보랑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한번 계약을 하면 수십 년 동안 꾸준히 그리고 대량으로 주문을 합니다. 게다가 돈 뗄 염려도 전혀 없는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고객이 생기는 셈이죠. 지금 자동차 영업이익이 33%씩 떨어지는 상황에 솔직히 앞으로도 이게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회사 미래를 위한 큰 그림으로 상대적으로 블루오션인 방위 산업을 선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폭스바겐과 포르쉐가 방위 산업에 투자한다는 소식, 해외 매체들은 그다지 달갑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영국 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는 독일 자동차 대기업 나치 과거를 잊고 전쟁 준비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왜 폭스바겐과 포르쉐의 방위 산업 투자 소식은 단순히 자동차 회사의 사업 다각화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충격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둘의 지울 수 없는 어두운 역사 때문입니다. 폭스바겐은 애초에 시작이 1937년에 히틀러가 독일 국민 누구나 탈 수 있는 차를 만들려고 지시한 국민차, 독일어로 폭스바겐 프로젝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나치 정권의 선동을 위해서 핵심 사업이었죠. 독일 국민들은 이 국민차를 갖기 위해서 저축금이라는 돈을 냈는데 정작 나치 독일은 그 돈을 걷어서 군용차를 만드는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폭스바겐 공장에서는 군용 차량 퀴펠바겐 그리고 수중 양유차 슈빈바겐이라는 차를 대량 생산했고요. 나아가서는 V1 비행폭탄의 부품, 항공기 부품, 각종 탄약까지 생산했습니다. 그야말로 폭스바겐 공장은 핵심 병기창이 됐죠. 그런데 진짜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생산 과정에 유대인, 전쟁포로, 점령지 민간인 등등 2만 명에 달하는 인력이 강제 노동에 동원됐다는 겁니다. 당시 폭스바겐 공장 부지 내에 4개의 강제 수용소가 있었을 정도로 이 비인간적인 착취가 이루어졌고요. 바로 이 강제 노동 때문에 폭스바겐은 전후에 수십 년간 이 끊임없는 소송과 보상을 해야 됐습니다. 1998년에는 공식적으로 1,200만 마르크, 우리 돈으로 117억 원 규모의 보상 기금을 설립했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가진 기업이 아무리 뭐 사업 다각화라지만
다시 군용차를 만들 수 있다는 소식은 이 유럽 사람들한테는 폭스바겐이 나치의 군수 공장으로 회귀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우려라고 할 수 있죠. 포르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르쉐의 창업자 이 페르디난트 포르쉐는 나치 당원이었어요. 그것도 핵심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히틀러가 야, 이 사람은 진짜 천재 공학 박사다 라면서 나치 친위대 SS 장교 계급까지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페르디난트 포르쉐는 본인의 그 천재적인 이 공학 기술을 사용해서 나치 독일의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인 무기들을 만들었습니다. 포르쉐가 만든 가장 유명한 전쟁 무기는 역시 티거 전차죠. 여러분, 브래드 피트가 주연으로 나온 퓨리 영화에서 나온 바로 그 탱크입니다. 이 유명한 티거 전차 최초 설계에 포르쉐가 참여했습니다. 또 이 마우스라는 188톤짜리 초중전차, 이 역사상 가장 무거운 전차로 기록된 이것도 포르쉐의 작품입니다. 런던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세계 최초의 순항 미술 이 V1 로켓 개발도 포르쉐가 관여했죠. 이런 식으로 독일군에 있어서 핵심 무기들을 다 개발했던 게 바로 페르디난트 포르쉐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는 프랑스에서 이 페르디난트 포르쉐를 전범으로 체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르쉐는 22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이 석방이 된 다음에 아들 이 페리 포르쉐랑 함께 스포츠카를 만들면서 지금의 포르쉐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쪽의 SNS나 인터넷을 보면 포르쉐가 다시 탱크 만드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냥 뭐 밈이나 조롱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표현이자 우려인 거죠.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철저한 반성과 함께 평화주의, 군사적 개입 최소화를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아왔습니다. 전쟁의 전자도 절대 꺼내지 않고요. 오죽하면 오른손을 올릴 때도 조심히 올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죠.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당시 올라프 숄츠 총리가 자이덴 펜테 이제 시대가 전환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천원규로 우리 돈으로 148조 원 규모의 국방 특별기금을 조성하고 재무장까지는 아닌데 이 국방력을 좀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독일 내에서도 두 가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국가안보, 경제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이 현실론,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나치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이 윤리론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독일의 대표 기업이자 어두운 역사를 갖고 있는 폭스바겐과 포르쉐가 방위 산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추가로 전해지면서 앞으로도 이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폭스바겐과 포르쉐 생존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과거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사실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유럽의 재무장 흐름에 올라타는 건 기업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사가 국민차가 아닌 군용차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도 하죠. 과연 폭스바겐과 포르쉐의 선택은 미래를 위한 최선의 결정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비극을 떠올리게 하는 위험한 발걸음일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